여보세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환절기에는 지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계절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환절기 때에는 제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네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 된 주부이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즐겁게 듣고 있어요. 동화책 사파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남편은 제가 참여한 동화책의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미팅을 갖고 일에 관련해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따로 연락을 해와서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갔었죠. 그때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해주었고 그로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배려심 많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고백에 반가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가 있는 가장 마투자는 이든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할 때에도 저에게 칭얼대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연애에 지쳐있던 때 만난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제가 평생 들여온 버릇대로 남편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자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수정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돼. 넌 항상 남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봐.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그 이후로는 고민이 생기면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남편이 언제나 든든해서였어요.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제 옆을 지켜주던 그 사람과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들이 많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5살 위에 형 하나만 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님은 결혼을 해서 유치원생 아이도 기르고 있었어요. 제 결혼식에서 만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푸근한 인상으로 웃으며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이, 우리가 이제야 장가를 가는구나. 어제 수씨, 고마워요. 우리 진이, 리랑 잘 사세요. 네 아주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버님 옆에 있던 형님도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곱다. 웨딩드레스 찰곤란. 네, 동석 앞에 친구처럼 지내는데 혼자 며느리로서 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때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좋았어요. 처음 뵌 순간부터 인상 좋은 분이라 생각했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형님 덕분에 딱딱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울 마포 쪽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서 신혼집을 꾸미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집을 사주실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고자 했죠. 시부모님은 종로의 고급 빌라에 사시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교수로 일하시고 시어머니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은퇴해 전업주부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맑으신 분이셨어요. 일생 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도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대쪽 같은 분이시라고 해요.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대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결혼한 지 3개월 후 뇌졸중으로 넘어가셨어요. 새벽 2시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얌전히 자연히 가셔서 미안합니다라고 어머니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게 가족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보살펴가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달래주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며 가족들 사이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점차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 중요히 여기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은 더욱 화합하고 단단해져서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싶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했고 바로 가려는데 졸릴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떻게 이 시기에 가 즐겼느냐?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해요. 엄마와 아빠를 지키려면 엄마가 기운을 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죄송해서 못한다. 엄마 아빠가 신경 쓰신 건 너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삼남매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넌 쉬어야 해. 그런 식으로 싸민 머리는 너 자신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아빠의 간병을 받으세요. 남편도 부모님 걱정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고모와 형은 아빠가 쓰러진 다음 날 잠시 병원에 방문했지만 이후로 오지 않았어요. 고모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어떻게 계시는지 물었어요. 요즘 일로 바빠서 자주 병원에 못 가서 미안한 걸 알아요. 수고하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아니요, 나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이에요. 그런 거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내도 자주 가라고 했는데. 와, 진짜 큰일이네요. 사실이야 형님이 아버님께 병원에 가고 있다고 말한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안 가면 형님이 곤란해질까봐 걱정되고 괜한 걱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 슬프네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어머님은 실신할 만큼 울었고 형님은 늦게 와서 대성통곡을 터뜨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형님 발목이 부러진 건 더 큰 충격이었겠네요. 혹시 부상은 심각하지는 않았나요? 너무 걱정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아무튼 형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전 지금 불안한 생각에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아버님을 보내야 할 때 그 상실감을 호소하는 움직임 예지 못한 건 생각 없기에 되겠니 그러스다가 음하지 않아도에 가려 받치만나 매닌 가사로 지울 걸르 내느 있고도 부송 번명인 바 모임을 부산에서 발세 개재해야리래 말하세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우리 남편 회사분들 오신다고 했는데 동서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구도련님이 나 좀 병원에 실어다 주면 안 될까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고 형님을 모시고 근처 정형외과에 갔았습니다. 저는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됐어요. 1시간 후에 형님이 발목에 보호대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아버님 장례를 치르며 찬바람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니 형님의 모습에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한 채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발인을 하러 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생전에 정정하신 시아버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대학 때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신던 우리 아버지도 올라오셔서 오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러고 발인까지 마치고 아버님을 순회장해드린 후에 우리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본인들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동서랑 서방님 고생하셨는데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우리가 어머님이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국어 수준으로 옮겨서 다시 적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당시 경기도에서 살던 형님은 우리가 시험을 끝낸 것에 가까워서 당연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나를 노려보며 애쓰며 침착하게 자신이 모셔다 드릴 거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셔다 드릴 일이 어머니에게 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찾아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 고생 많았지만 그런데 혼자 있는 집에 남기 싫어하던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자 형님이 기다릴 것 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어머님을 데려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타세요. 그때는 그렇게 장난스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은 정말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쑥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때쯤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그때서야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머님이 방에 계실 테니까. 그래서 어제 너무 피곤해서 많이 잤어요. 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달래주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형님이 요구했을 때 나는 음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형님이 귀찮게 무슨 밥을 해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와 서방님께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님이 다리도 아프신 상황인데 나는 그냥 혼자 밥을 차리기로 했다. 형님은 좀 더 쉬고 싶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준비했고 형님은 식사를 하면서 배가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나는 걱정했지만 어머님도 식사를 잘하셔서 다행했다. 그 후 차와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형님이 동서 요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어머님과 서방님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서초동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을 때 학군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이삭 아들의 꿈이었지만 어머니가 이 집에서 혼자 뭘 할 것이냐며 혼자 살고 싶다고 하니 나란히 살아야 하는 것 같아 놀랐다. 장례식을 치르고 하루 만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어머님도 그놈 될까요?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받았던 부조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다. 남편, 아버님의 장례식에 온 부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버님 제자들도 많이 왔고 내가 일하는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 그걸 나눠야 하는 건 아닌가? 아, 그건 형수님이 집을 사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니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니까 그 돈으로 써야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말이야, 어머님이 혼자 오실 텐데 형수님이 어머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나서면 어떡해? 고맙게 생각해야지. 형님이 잽싸게 무 조금 가져갔다고 했어? 그리고 장례식을 친 후 3개월 만에 형님은 경기도에 살던 아파트와 어머님이 살던 고급 빌라를 처분한 뒤 서초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를 간 후에는 우리를 초대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 초대도 하지 않는데 찾아가기도 뭐해서 전화로만 인사를 전했다. 그때쯤에는 미뤄뒀던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신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통화를 나누었을 때 어머님이 새 집이 넓고 좋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우리에게 이사 준비로 식재료를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너희 집에 가도 되니?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너 바쁜데 균이 신경 쓸까 봐 왜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가야겠어요. 형이 오라고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했고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한번 반찬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반찬은 괜찮아요. 아니야, 너 잡채 좋았잖아. 오늘은 잡채 좀 해야 돼서 자재랑 고추장아찌란 이것저것 가지고 갈게. 이따 저녁에 간단히 해먹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일과 디저트들을 사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어머님이 누르셔서 부쩍 나타난 모습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짐들을 받아들며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먹고 싶어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열이 났어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입맛이 없어서요. 요리하다 보면 밥 먹을 때 입에 잘 안 들어가요. 엄마가 요리를 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한 소리 했네요.
그날 저녁에 엄마가 가져온 반찬과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했어요. 엄마가 잘 드셨어요. 아마도 우리 집에 와서 편하신 마음에 끌려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남편과 함께 차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형은 여전히 출장을 많이 가죠? 남편은 매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해요. 어머니 서초동에서 지내는 게 좋았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낯설어서 밖에 나가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 식이죠. 형수님은 잘 지내시죠? 어떤 면에서 남자는 바빠 보였어요. 어머님은 어떤 이야기가 더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내 집에서 자도 되냐고 시간도 늦어군 시 어머니에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실랄까요? 저는 완전 좋아해. 그래 그럼 신세 좀 잡아 입어 중이지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가서 쉬고 피곤한 모양이야. 제가 빨리 이불 꺼내드리고 깔아드릴 거야. 다음 날 아침 10시가 지났는데도 어머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푹 자고 있어서 억지로 깨우지 않았어. 그러나 11시쯤에 어머님 핸드폰이 울려서 어머님이 서초동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 하이구, 나중에 깨우지 그랬지. 나 얼른 가봐야겠어. 왜 어머님 점심도 먹고 천천히 가야 돼. 저는 지금 야단이 났어. 그렇게 말한 후 쉬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신가 봐에 제가 호출한 택시를 타고 돌아갔어. 나중에 어머님이 서초동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했어. 한참 연결이 안 되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 수정아, 전화해서 쏘리지 내 어머니 잘 도착했쇼? 도착해서 이것저것 일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내 집에 또 가고 싶어. 어머니의 형님께서 어디 있으시냐고요? 어머님,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대부분 집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따 저녁에 다시 올까요? 어머님께서 시험을 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여기서 좀 지내려고 해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수정밖에 없어요. 왜 어머니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도 가셔야 하나요? 아들들은 그럴지라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못해서 언젠가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식사를 잘하시고 TV도 보시면서 저희와 즐거운 저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가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 어째서 그렇게 급히 가시려는 건가요? 점심을 함께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승준이를 유치원에 데려가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그런 걸 어째서 하시려는 건가요? 나의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서 나는 당황했어요. 급하게 휴지를 꺼내어 드리면서 시어머니가 진정되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아, 나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 말해봐. 첫째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식모 취급한다. 그 집에서 살면서 매일 카시 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 첫째에게 얘기하려 해도 너무 바쁘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나 매일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 제대로 음식을 씹지도 못해. 내가 뭘 먹으면 소리를 지른다고 짜증을 내지 말라고. 정말이야. 승준이는 이제 7살이란데 왜 그러는 거야? 사교 모임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쁜 건데? 그 동네 엄마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바쁜 거야? 아니, 승준이가 7살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 집에 와서 쉬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눈물이 나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을 모신다면서 집까지 이사를 해서 잘 지내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효도 부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주 추악한 사람이었어요. 울고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화도 났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오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냈어요. 아니에요. 안 가시면 또 야단을 칠 거야. 어머니 지금 가시면 지은이 안 볼 거예요. 오빠한테는 제가 전화할 테니까 점심 드시고 좀 쉬세요. 그러자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아두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전화 차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쉽지? 왜 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얼른 오시라고 해. 제 어머니가 집에서 며칠 더 쉬다가 가실 거예요. 뭐? 안 하는데 왜요? 왜 안 되는데요?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크게 바빠서 애를 데려와야 할 텐데 오빠 일 안 하세요? 얘는 오빠가 데려가세요. 어머니 많이 피곤해하셔서 좀 쉬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빠는 장난을 쳤어요. 어머니를 구박해도 한 번만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럼 안 돼요? 동서해 일단 나 수승준을 데리러 가야 하니까 끊을게. 형님의 뻔뻔한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화가 나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우리 집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계셨어요. 나는 어머니를 도와서 밥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앉은 듯이 불안하게 사실까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려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했어요. 아니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아주머니는 출장 가시고 바쁘셔서 집안 사정을 모르고 계실 모양이야. 내 생각엔 어머니가 그 집에서 계속 지내 쉬다 가면 병나실 것 같아. 아주머님께 연락해서 시간 되실 때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속상해. 알았어. 내일 바로 형에게 전화할게. 그 주 주말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나는 그날을 벼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밥도 잘 드시고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야외의 어떤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 살이 붙으셨어요.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형님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시기로 한 주말이 되었고 저는 상달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혼자서 다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조금 거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고 아주머님이 선물 보따리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너희 집 처음 와 보는 것 같네. 죄수 실 잘 지냈어요? 아니요, 늘 시장하시죠. 일단 오셔서 식사하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시엄머리는 형님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님은 또 안면 몰수하고 사람 좋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다는지요. 그리고 주방에 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나 좀 일찍 올 거예요. 그랬네? 뭘 이렇게 많이 써 몰랐는데 동서요리 솜씨가 대단하구나. 왜요? 요리 잘하는 거 보니까 형님 댁에 가서 자유살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세요? 요즘 어머니가 안 계셔서 힘들죠.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는 이유를 알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모습을 했고 형님도 얼굴을 찡그리며 노려보며 말하려는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상치 않은 반응을 했어요. 미안해요. 승준이도 데리고 가고 밥도 해드리고 2살 챙기는데 난 화가 많이 났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형님이 아주머니와 남편을 돌아보며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를 엄청 부축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형님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파마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머리조차 보기 싫었어요. 형님의 머리를 잡고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머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이러면 맘에 드시나요? 아프다 왜 그래요? 그렇게 소리치는 형님의 머리카락을 저는 더 바짝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념님한테 할 말이 더 남았겠니? 보내 동서 정말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제서야 남편과 아주머니가 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려도 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냐고 그래? 내가 잘 모셔주고 계세요. 형님이 잘못한 게 맞구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서초동 가기 싫다고 그러시겠어요? 다 들었어요. 저 그러자 아주머님이 저도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이것 놓고 다 털어봐봐. 아 대체 뭐야? 그때부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맞고 손에 형님의 머리카락이 잔뜩 뽑혀져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어머니를 달래드렸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모조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화도 내지 않다가 형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모셔주면서 일하지도 않고 신경도 못 쓰고 당실 거기서 뭐해 올라와서 죽기. 버님의 부탁에 음성이 들썩이며 깜짝 놀란 형님은 바로 거의 뛰어들면서 취한 어머니 앞에 바싹 엎드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부탁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승준이 걱정해 줄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할지라도 모자라겠지만 어떻게 형님이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오실 때 어머니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요. 힘들게 오셔서 제 의식에 들어서신 다음 형님만 계시니까 오늘도 형님이 오실 때 어머니 형님이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가 내게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나요?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밤에 너무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을 해 주십시오. 그의 소리로 할 때 그를 한번 쳐다보며 다시 엎드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죄송합니다. 입으로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일에 미쳐 놓친 듯해요. 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 쌀쌀하게 강압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런 것까지 상상했을 것인가요? 너 정말 무서운 애야? 난 서초동 돌아가서 너랑 같이 살기 싫어. 평생 안 보일 수 있으면 안 보고 살고 싶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버님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옆에서 같이 시어머니에게 사죄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짜 그 말씀하시지. 이 사람이 그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서초동 집을 팔든 뭘 하든 해서 난 너희 집 살 때 보탠 돈 도에 가다오. 나는 둘째, 네 근처에서 혼자 살고 싶어.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명절 외에는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승준이 있는 보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형님이 고개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아파트 벌써 시세 많이 올랐어요. 그냥 팔기는 아까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는 아직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구나. 인간의 도리라는 건 하나도 모르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당장 아파트 대놓고 팔리면 어머니가 집 팔아서 주신 돈 다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마포 근처에 좋은 곳으로 아파트 구일 드릴게요. 진이라. 재수 씨를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형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시킨 대로 바로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 알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당장 서 있는 게 아니라 얼른 일어나서 부동산으로 가자, 여보.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 뭐가 아니에요? 일어나. 그렇게 난리치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시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시다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며느리, 나는 너희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괜히 부담되지 않게? 너희 이제 곧 아이도 낳아야 되고 내가 애 봐줄 거니까 그러고 싶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근처로 오셔서 저랑 같이 앞으로 잘 지내봐요. 고마워, 고마워.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서초동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어머니에게 마포 쪽에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매매하셨어요. 남은 잔금도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형님은 서초동을 기어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출을 받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았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대출을 갚았고 형님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일 때문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어머니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임신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마치 자신의 딸과 같이 챙겨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할 줄 모르는 제게 도와주시고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어머니처럼 착하고 이쁜 우리 딸이 자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계셔주시라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니라고 지시해 주시는데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희 가정은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는지 형님은 명절 때만 보면서 확인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여 아파트에 살게 된 후 메이플이라는 곳에서 산다고 했어요. 형제 중에서도 특히 소중했고 사랑했던 형님의 아들은 지금 형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10대 시절에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결국은 대학에도 가지 않고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전역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며 공부하라고 조언을 해도 결국은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시조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도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머니들이 들으시나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 날씨가 좋으니 이번 주말에는 가평으로 놀러 가볼까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비염.